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러시아 절대왕조. 우리가 지금 계속 각 나라의 절대왕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라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우리 그 화학하는 친구들은 되게 여러분 뭐 많이 연구도 하러 가고 위탁도 가고 하는 곳이잖아요. 자, 러시아는 사실 선생님이 세계사 하면서도 러시아는 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로마 할 때 그 로마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나누어지고 동로마 쪽에서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슬라브 쪽화 된다. 좀 아마 정교 쪽, 그리스 정교 쪽은 그리스 발칸반도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오르소독스, 우리가 기독교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오른쪽, 왼쪽은 로만 캐토릭, 오른쪽은 그릭 오르소독스에서 그리스 정교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교파로 위로 쭉 올라간다고 얘기했을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은 러시아도 정교입니다. 정교.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세 유럽의 그 성향하고는 상당히 다른 역사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유럽 역사에 러시아를 편입시키는 것은 사실 오늘 지금 얘기하는 요 시대부터고 그 앞의 역사는 잘 안 다룹니다. 보통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서유럽 중심으로 유럽의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는 서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좀 특이한 나라. 유럽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유럽이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엄청나게 큰 국가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서 국가의 성격이 유럽의 전통적인 국가들하고는 좀 역사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는 그 9세기 초에 노르만족하고 슬라브족, 우리가 이제 그쪽 지역 종족을 슬라브족이라 그러는데 이 세운 키예프 공국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 키예프 공국이 몽골의 지배를 13세기부터 받다가 15세기에 해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반 3세, 이반 4세를 거치면서 특히 이반 4세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16세기에 그 러시아의 왕인데 이 사람이 귀족들을 엄청 그 처형을 많이 해서 뭐 뇌제, 뭐 우르르 쾅쾅 뭡니까 일종의 뭐 하여튼 무서운 황제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집권화가 달성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러시아의 절대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왕조는 1613년에 만들어진 로마노프 왕조입니다. 이 로마노프 왕조가 이제 러시아를 창건을 하게 되고요. 로마노프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창건하면서 이 새 왕조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이제 유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의 근대화를 이끈 절대군주는 이 로마노프 가에서 나왔던 이 인물입니다. 자, 피오트르. 영어로는 피터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피터 대제, 표트르 대제라고 부르는 왕이고요. 1689년부터 1725년까지 재위를 했고, 그의 아버지가 알렉세이 1세인데 이제 이 사람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위에 형들이 다 왕을 이렇게 해요. 하다가 이제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누이하고, 그러니까 소피아라고 부르죠. 그 누나하고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1689년에 승리를 거두고 왕이 됩니다. 자, 이 표트르 대제는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구화, 러시아의 서구화, 러시아를 서유럽처럼 만들고 싶다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꿈이었고, 근데 러시아의 근대화, 뭐 서유럽 걸 받아서 부국 강병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개방입니다. 개방 개혁. 이것이 표트르 대제의 일종의 뭐랄까요, 표방한 건데, 서유럽을 배우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굉장히 후진적이라서 서유럽을 배워서 러시아를 근대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유럽의 제도와 기술과 뭐 이런 학문, 심지어 복장이나 문화까지도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1년 반 동안 그 제위를 버리고 시차를 서유럽으로 가서 뭐 조선술을 공부하고 오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서방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자기의 도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트페테르스부르크입니다. 아마 러시아 가는 친구들은 아마 여기도 가볼 텐데, 자, 어쨌든 그 피터스부르크, 페테르스부르크라는 게 표트르의 도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트르의 도시의 제목, 그 별명이 푸시킨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하여튼 윈도우 투 웨스트,
서방을 향해 난 창문이다. 뭐 이렇게 불릴 만큼 서방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왕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집권화. 역시 지방관 파견하고 세수 증대하고 세금 걷어오고 이런 거는 모든 절대군주의 어떤 특징이고요. 교회 재산을 국유화해가지고 이건 이제 이 사람 계몽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지나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 확장의 꿈을 굉장히 대단히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토 확장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뭘 찾죠, 여러분? 러시아가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그 스웨덴이나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국가,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 영국 이런 국가를 되게 부러워해서 바다로 나가고 싶어 했죠. 그래서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얻겠다. 이게 러시아의 가장 오래된 수건입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바다로 나가려고 했던 역할들 굉장히 많이 했던 국왕이고 실제로 상당히 강력한 군주국으로 국가를 개편하고 서유럽 문명을 받아들여서 러시아를 근대화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조선공 표트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복장이니까 뭐 조선공은 아닌데 어쨌건 왕이 예, 신분을 숨기고 네덜란드나 영국에 가서 배를 만드는 것을 예, 공부를 하고 와서 나중에 기술자들을 막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근대화 러시아 근대화의 초석을 다진 예, 그런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서구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수염을 원래 러시아 사람들 수염 굉장히 기르거든요. 특히 귀족들이 수염 긴 게 자랑인데 수염을 기르면 세금을 걷고 수염을 잘라라고 했죠. 우리 같으면 뭐 상투 자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귀족들로 하여금 굉장히 반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의 어떤 드레스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여자들 가슴이 이렇게 파인 이런 드레스를 입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러시아 전통 귀족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망측한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화할 때 여러분 그 뭐랄까요 그 위정척사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제 뭐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단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을 갖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통주의자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죽은 쥐가 있고 죽은 고양이를 쥐가 끌고 가는데 이게 죽은 쥐가 표트르거든요. 그 표트르 사후에 나온 풍자화가 있을 만큼 귀족들은 표트르의 이런 서구화 정책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트페테르스부르크 그 당시 이제 사열하는 군대를 확장했기 때문에 군대 사열하는 그림이 남아 있고요. 오늘날의 상트페테르스부르크는 예,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지어져 있죠. 자, 표트르 대제는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지만 사실 정적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주의자들 굉장히 싫어했고 특히 아들이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페트로비치라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러시아 정신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암살 계획에 아들이 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 실패를 하고 결국은 이제 잡히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 아들은 왕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표트르가 죽고 나면 사실 어떤 중요한 굉장히 강력한 군주가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꼭 이게 좀 혼란이 와요. 그래서 황제가 16년 동안 뭐 5명이 바뀌어요. 막 이렇게. 예카테리나 1세라고 표틀의 두 번째 부인이 왕권을 잡았다가 표틀의 손자가 왕권을 잡았다가 뭐 저 먼 친척이 잡았다가 뭐 이렇게 쭉 되다가 결국은 1641년에 표틀의 막내딸이었던 엘자베타 페트로브바라는 여성이 예 6대 황제로 예, 즉위를 했는데 이 여성 때 이 엘자베타 여제 때 예, 이제 러시아의 전국이 좀 혼란이 잡힙니다. 엘자베트와 관련된 것은 요새 뭐 영화도 러시아에서 많이 나오고요. 하여튼 미모와 재능을 가졌던 예, 그런 왕이고 최초의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고 러시아의 위상을 증대시키려고 했던 굉장히 이제 유능한 황제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엘자베트가 죽으면서 여러분 이게 또 왕통이 이제 좀 애매해지는데 엘리자베타가 원래 자기의 원래 언니의 아들인가 하여튼 원래 친아들은 아니고요. 조카였는데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왕위에 앉히게 되는 거죠. 혈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인물이니까 그 사람이 표트르 3세라는 인물이고요. 이 표트르 3세가 이제 여러분 러시아의 황제가 되는 게 1661년 12월 25일에 즉위를 합니다. 이제 표트르 3세는 여러분 6개월 만에 권력을 잃습니다. 왕이 됐는데 암살됐다고 하죠. 예, 뭐 암살이 아니고 거의 살해한 건데 예. 자, 누가 죽였을까요? 퀴즈. 무서운 여성이 있습니다. 예.
자, 표트르를 죽인 인물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명의 계몽전제군주를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표트르 대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근대화시키고 서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왕 표트르 대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